우선 우리가 물리 시간에 전기력이란 걸 배웠는데, 전기력의 발생 원인이 있어요. 근데 그 발생 원인이 전하를 띤 물체인데, 여기서 전하란 전기석 현상을 일으키는 특성을 말하는데, 이 전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, 그 공식은 약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만유인력 공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,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기상수가 있고, 전기상수는 만유인력에서는 중력상수가 있었죠. 그리고 만유인력에서는 이거는 똑같은데 그 질량을 가진 물체 1과 질량 가진 물체 2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만유인력이랑 많이 비슷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만유인력과 비슷하다는 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, 여기서 쿨롱 법칙이란 거 알 수 있는데, 쿨롱 법칙은 전하를 띤 물체가 받는 힘의 특성에 대해 정의를 해놓은 그런 법칙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 쿨롱 법칙에서 뭘 알 수 있냐면, 첫 번째로 쿨롱 법칙에 의하면 전기력이란 건 거리 제곱의 반비례예요. 그리고 또한 크기로 봤을 때 이 전기력의 크기는 점전하, 이걸 점전하라 그러는데, 점전하 1번 점전하와 2번 점전하의 곱, 이 두 개의 점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수식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, 이 이런 공식을 통해서 또 전기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쿨롱 법칙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, 쿨롱 법칙에 의하면은 전하라는 얘들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을 때는 청력이란 게 발생해요.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있죠. 그리고 반대로 각자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인력,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, 인력이라는 게 작용합니다. 그래서 쿨롱 법칙은 크기와 방향성, 전기력이 받는 크기와 방향성에 대해서 서술한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할 것은 전기장에 대한 건데, 물리에서 장이란 걸 말할 때는 어떤 힘, 포스, 이 힘이 원격으로 전달되는 공간을 장이라고 해요. 그러면은 물리의 정의에 따라서 본다면은 전기장은 전기력이 원격으로 미치는, 즉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전기장의 물체, 그러니까 전하를 띤 물체가 힘을 받는데, 이 전하를 띤 물체가 힘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속력이 생기고 이동 방향, 거리 이런 게 생길 거란 말이죠. 그럼 그 속력을 가진 물체가 이동하고 있는, 즉 전기력에 의해서 전하를 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력과 거리 이런 것들을 선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타낸 걸 전기력선이라 그러는데, 전기력선의 기준은 플러스 전하예요. 플러스 전하. 플러스 전하가 기준이기 때문에 전기력선을 그을 때는 플러스 전하에서 같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은 아까 쿨롱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극은 청력이란 게 발생해요.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력선은 만약에 플러스 입자에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. 그럼 자기력선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기준이므로 청력이 발생합니다. 즉 멀어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쿨롱의 법칙에서 또다시 알 수 있듯이 방향성을 따질 때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얘들끼리는 인력이 작용해요. 인력이 작용하는데, 이 인력이 작용하는 걸로 알 수 있을 때 말이 이상한데,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의 기준으로 보는 전기력선에서는, 자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플러스 전하에서 인력이 발생해서
마이너스 극에 끌려 다녀오죠. 이때 이 방향성이, 그러니까 이 선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만큼 플러스도 마이너스를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.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일단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를 고정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력선을 긋는단 말이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띈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에 대해서 안쪽으로 굽는다. 즉 모든 방향에서 모인다,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에 띈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향해서 간다고 알 수 있고,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자기력선의 방향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음으로 그러니까 전하를 띤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, 전하를 띤 물체가 도체나 부도체인 물체에 가까이 있을 때는 정전기, 여기서 정자는 멈춰있다라는 뜻이에요. 흐르지 않는, 전류하고 반대 개념이란 말이죠. 아무튼 이거는 각설하고, 정전기라는 거는 멈춰있는 전기인데 이거를 유도시키는 게 전하를 띤 물체의 또 다른 특성이에요. 근데 도체하고 부도체일 때의 경우에 이게 약간 특성이 약간씩 다르는데, 우선 도체를 먼저 살펴보면, 도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란 뜻이란 말이죠. 근데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. 때문에 도체는 전자가 많이 남아있는 자유전자들이 속박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, 말 그대로 자유롭게 나돌아다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, 때문에 이 전자들이 속박되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가 있다. 이게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다고 그러죠. 대전.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를 대전됐다라고 합니다. 아무튼 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기를 도체에 가까이 대면은 이 자유로운 전자들이 플러스 전하를 띤 막대로 건너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도체는 플러스 전하를 많이 띠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도체가 특이한 점은 말 그대로 여기 있었던 전하들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전하가 다시 보급되지 않는 이상 얘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. 즉 접촉이 끝난 뒤에도 아무 이후에 다시 접촉이 없다, 그러니까 전하를 공급받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특정 전하를 계속 띠고 있다는 그 성질이 도체의 정전기 유도적 성질이고, 반면에 부도체는 접촉 때만 전하를 띠고 접촉을 떼면은 다시 원래의 중성으로 돌아갑니다. 이 이유는 아까 도체와 다르게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요. 전자가 궤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함부로 어디로 못 이동합니다. 때문에 처음에 이제 플러스 전하,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를 띈 막대를 가까이 해주면은 이 전하가 물론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전하가 그래도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. 이 친구하고 이 막대하고.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, 이 현상을 우리가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이 분극이라는 거는 극이 나뉘었다는 건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으로 나뉘었다란 소리예요. 아무튼 간에 이게 부도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전하를 추가로 공급해주는 이 대전된 물체가 없으면은 다시 중성이었던, 그리고 분극되지 않았던 유전분극이 일어나기 전 상태인 원래 부도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. 이게 부도체의 성질이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. 아무튼 간에. 네.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이런 성질, 그러니까 도체의 이런 성질 때문에, 즉 전하를 대전된 물체에 가까이 대고 떼도 그 전하가 유지되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생 시절에 많이 사용해봤을, 혹은 중학생 때 그때 사용해봤을 검전기, 이 검전기의 금속박을 사용하여서 실험을 하는 이유가, 얘는 도체이기 때문에
전하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. 대전이 끝난 뒤에, 대전체가 접촉을 끝난 뒤에도. 이런 성질 때문에 얘가 어떤 물체가 대전됐는지 안 대전됐는지 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검전기의 역할입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사일수살이 너무 많았네요. 네, 감사합니다.